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강의실에서 한 브라질 학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요. 평범한 수업이 시작된 그날, 그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이름일 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는 작은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출신의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 한국 무기를 모욕하는 순간 그의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왜 라파엘은 전혀 관심 없던 나라를 갑자기 열정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상파울루 출신 브라질 교환학생인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 작은 아시아 국가는 제게 그저 지도 위의 이름에 불과했거든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큰 세계 문제에 대해 배우러 왔지, 제가 거의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발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밀턴 교수님의 국제관계학 교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교실은 크고 오래됐는데 앉으면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들이 있었죠. 높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공중에서 먼지 입자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저는 앞쪽에서 너무 가깝지도 뒤쪽에서 너무 멀지도 않은 중간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카슈미르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그 문제 많은 지역에 대해 배우러 왔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그저 또 다른 아시아 국가 잡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제 특별한 관심을 받을 가치가 확실히 없는 나라였어요. 학생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대화 소리가 교실에 가득하고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고 노트북을 열려던 찰나 해밀턴 교수님의 깊은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해밀턴 교수님은 키가 크고 은색 곱슬머리에 세상을 많이 본 듯한 따뜻한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가 말씀하시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는 자신감 있게 교실 앞에 서서 뒤에 있는 큰 스크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눈 덮인 산들의 이미지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점들이 지도 위에 군사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카슈미르입니다. 70년이 넘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장이 되어온 곳이죠. 해밀턴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또 다른 분쟁이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상한 무거움이 제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이미지에는 두 개의 큰 포병 무기가 나란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하나는 파키스탄이 사용하는 중국산 SH-15바퀴형 자주포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가 사용하는 한국의 K9 바즈라 궤도형 자주포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비교일 뿐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틀렸어요. 우리 모두가 화면을 지켜보는 동안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왕 웨이라는 학생이 교실 뒤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베이징 출신의 대학원생으로 항상 세련된 검은색 옷을 입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K9은 구식입니다. 왕 웨이가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SH-15는 AI 기술을 탑재했고 가격과 성능 모두에서 더 뛰어납니다. 몇몇 학생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교실 분위기가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죠. 그런데 그 AI 기술이 실전에서 테스트됐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일어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하게 나왔습니다. 왕 웨이, SH-15가 더 새로울 수는 있지만 실전 경험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반면 K9은 연평도 사건 때 빠르고 정확한 반격으로 그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변호하고 있는지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제 공부를 통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 이전에는 한국 군사기술에 대해 크게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왕 웨이는 교실 건너편에서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이제 놀람과 짜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해밀턴 교수님은 잠시 기다리며 긴장감이 공기 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관점 모두 중요합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 현장에서의 영상을 보고 판단해 봅시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교실 불이 어두워졌어요. 큰 스크린에는 이제 카슈미르 국경에서의 실제 전투 영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만한 일이요. 깨닫지 못한 채 저는 예상치 못한 모험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이 바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평범한 세계, 한국이 그저 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는 또 하나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그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해밀턴 교수님이 불을 어둡게 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둠 속에서 큰 스크린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이건 제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죠. 카슈미르 현장에서의 실제 전투 영상을 보는 거였습니다. 먼저 중국산 SH-15 자주포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들이 큰 폭음과 함께 발사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많은 포탄들이 목표물을 빗나가고 있었어요. 너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죠. 어떤 것들은 아예 폭발하지도 않았고 다른 것들은 기계적 문제로 발사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당황한 파키스탄 군인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무전교신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저건 좋아 보이지 않네요 라고 속삭였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이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실 건너편에 있는 왕 웨이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죠. 그는 매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까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밀턴 교수님이 한국의 K9 바즈라 영상으로 바꿨어요. 첫 번째 포탄이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발사됐습니다. 정확히 목표물 중앙을 맞췄어요. 완벽한 명중이었죠. 제 팔에 소름이 돋고 있었어요. K9은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포탄이 정확히 의도한 곳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실수 없이 계속해서 바늘에 실을 꿰는 것처럼 정확했어요. 기계가 발사 사이사이에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동작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특수 발사 순서였어요. 여러 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시간에 발사됐지만 모두 정확히 같은 순간에 착탄했죠. 유성우처럼 내려와 적 진지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함께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주변의 교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제가 그 전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 폭발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공학이었죠. 이건 여러 해 동안의 노력과 뛰어난 머리들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왕 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 영상임에 틀림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가 목소리를 떨며 소리쳤어요. 해밀턴 교수님은 침착하게 계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영상은 하버드 국제분쟁연구팀이 입수한 겁니다. 이것들은 진짜 전투 기록이에요. K9의 표준 포탄은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것이고 개발 과정을 증명하는 많은 문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왕 웨이와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무지와 마주하고 있었죠. 어떻게 한국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인상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해밀턴 교수님은 K9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독한 조건, 얼어붙는 추위, 타는 듯한 열기, 폭우 속에서 테스트를 거듭하고 있었어요. 많은 테스트가 실패했지만 엔지니어들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엔지니어가 계산으로 가득 찬 구겨진 종이들에 둘러싸여 책상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팀이 수개월간의 실패 끝에 성공적인 테스트 후에 눈물을 흘리며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걸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부심, 존경, 감탄. 잘 모르겠지만 이건 특별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훌륭한 기술뿐만 아니라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는 인간 정신이었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어요. 해밀턴 교수님이 교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전투에서 검증된 데이터, 입증된 성능, 그리고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신뢰성, 이것이 무기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인도 정부가 최근 이 카슈미르 결과를 바탕으로 K9 바즈라를 더 많이 구매하기로 발표했어요. 그게 그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 큰 박수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왕 웨이는 조용히 자기 물건을 모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저는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단지 기술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죠. 그 뒤에 있는 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봤죠. 제 적은 단지 왕 웨이와 그의 거짓 주장만이 아니었어요. 제 진짜 적은 제 자신의 편협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적은 패배했어요. 영상이 끝난 후 해밀턴 교수님은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한국이 어떻게 K9 자주포를 만들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의자에 바로 앉아서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1950년대 한국의 흑백 이미지로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에 나라가 가난하고 피해를 입은 상태였어요. 건물들은 부서져 있었고 도로에는 구멍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배고프고 지쳐 보이고 있었어요. 해설자는 한국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는 구름에 닿을 듯한 높은 유리 건물들이 있는 현대 서울의 컬러 이미지가 보이고 있었어요. 새 차들로 붐비는 고속도로. 잘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깨끗한 거리. 변화가 놀라웠죠. 그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단 몇십 년 만에 한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하고 선진화된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큐멘터리는 K9을 만드는 공장 내부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의 깊은 눈으로 큰 금속 부품들을 살펴보고 있었고요. 모두가 진지하고 집중해 보였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한국의 혹독한 날씨, 추운 겨울, 더운 여름, 그리고 장마철에도 견딜 수 있는 무기를 설계해야 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은 겨울철 산에서의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온이 영하 30도였습니다. 보통 기계의 금속 부품은 그런 추위에서 부서지기 쉬워지죠. 하지만 K9은 완벽하게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테스트는 여름 더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진흙 속에서, 또 모래폭풍 속에서요. 매번 다른 무기들이 실패할 때 K9은 통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습니다. 회색 머리와 지친 눈을 가진 나이든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위협은 실제예요. 모든 장비는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한국은 팔거나 자랑하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존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만들고 있었던 거였죠. 차선책을 고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다큐멘터리는 밤새도록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 소파에서 몇 시간씩 자고 있었죠. 한 젊은 여성은 중요한 테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아이의 생일을 놓치기도 했어요. 3달간의 실패 끝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한 팀이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죠.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 헌신적인 엔지니어들에 대한 존경심.
그들의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쉽게 무시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죠. 그리고 화면에는 공장에서 완성된 K9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의 노동자들이 그 옆에 서 있었고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삶의 몇 년이 이 기계에 들어간 거였어요. 단순한 금속과 장치가 아니었죠. 그것은 그들의 결단, 지성, 희생이었습니다. 해밀턴 교수님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우리를 향해 돌아서셨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건 국가적 성격에 관한 겁니다. 한국은 전쟁 후에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연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강력한 적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오늘날 그들은 세계 최고의 선박, 전자제품, 자동차, 방위 시스템 중 일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자원이 거의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그 영상 속에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게 계획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죠.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만약 제 나라 브라질이 이 예를 따른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이 정도의 헌신으로 제 공부에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건 육체적인 도전이 아니었죠. 더 어려웠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큰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작은 나라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틀렸어요. 주변의 동급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도 같은 감정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나 국제관계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결단력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불가능한 역경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요. 진정한 힘의 의미에 대해서요. 한국은 국가로서 시련에 직면하고 더 강해졌어요. 이제 저는 학생으로서 제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죠. 제 자신의 무지와 편견에 대한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국 엔지니어들처럼 저도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 나아질 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교실 밖으로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K9 자주포와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미지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는 영화처럼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해밀턴 교수님은 교실 앞에서 서류들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제가 앉아있는 걸 보셨어요. 괜찮니, 라파엘?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그냥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저를 혼자 생각에 잠기게 두셨어요. 저는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있었고 오후 햇살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카슈미르에 대해 배우러 왔지만 대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죠.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배웠어요.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결단력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전에는 강력한 국가들을 생각할 때마다 큰 인구, 넓은 땅, 많은 천연자원을 가진 대국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요. 한국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지도에서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너무 쉽게 간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던 거죠. 마침내 저는 일어나 책을 모았어요. 하버드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세상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들은 그대로였고 건물들도 그대로였지만 제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에 나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지쳤지만 결연한 눈빛.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했을 때의 자랑스러운 미소. 그들은 브라질에 계신 제 할아버지를 생각나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사업체를 세우셨죠.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몇 년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셨어요. 그 엔지니어들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가 어떻게 분단됐는지 알게 됐어요. 한국 전쟁이 어떻게 거의 모든 것을 파괴했는지, 한국인들이 어떻게 제로 변한 나라를 단 한 세대 만에 세계 최첨단 국가 중 하나로 재건했는지 배웠습니다. 그들은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어요. 영화와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죠. 그리고 맞아요. K9 자주포처럼 세계 최고의 방위 시스템 중 일부를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갈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더 알고 싶었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그들의 도시와 시골을 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죠. 그보다 더 이 교훈을 브라질 고향으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제 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만약 우리가 한국과 같은 결단력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학우들이 인사했지만 그들은 제가 변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소중한 보상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힘과 혁신, 그리고 국가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죠. 그날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국제개발에 관한 질문을 던졌어요. 2번 생각하기도 전에 제 손이 번쩍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라파엘.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수업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발전 모델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성공이 크기나 천연자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교육과 혁신, 그리고 결단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뒷자리에 앉아있는 왕 웨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죠. 이제 그곳에는 분노가 없었고 단지 생각에 잠긴 표정만 있었어요. 아마도 그도 자신의 생각 중 일부를 제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업 후 다른 브라질 학생이 다가왔어요. 한국에 대해 말한 것이 흥미로웠어. 그녀가 말했어요. 나도 전에는 그 나라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말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알아보면서요. 나도 어제까지는 그랬어. 내가 배운 것을 말해줄게. 그렇게 저는 제 새로운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 여정의 진정한 목적이었죠. 단지 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브라질에 있는 가족에게 긴 이메일을 썼어요. 해밀턴 교수님의 수업, K9 자주포,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메일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나는 한국을 방문할 거야. 그들의 예에서 배울 거고. 그리고 그 교훈들을 가져와 브라질을 돕겠어. 우리도 같은 결단력만 있다면 우리만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 저는 한 사람으로 그 교실에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으로 나왔어요. 제 평범한 세상은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어요. 크기를 넘어, 불을 넘어, 겉모습을 넘어 진정한 힘의 원천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었죠.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영원히 간직할 교훈이에요. 교과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에서 보여준 인간 결단력의 진정한 힘을 보면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